매일 밥상에 올라오는 아주 익숙한 반찬 하나. 우리는 이걸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지만 사실 이 반찬은 우리 몸속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는 건강의 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더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반찬이 너무 흔하고 너무 맛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한 줄도 모르고 수십 년간 습관처럼 먹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맛은 있지만 우리 몸에는 독이 되는 음식이란 거죠. 이 반찬을 자주 먹은 사람들 가운데 혈압이 갑자기 치솟거나 심장질환, 심지어 뇌출혈까지 겪은 사례도 있습니다. 단순히 무서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반찬이 왜 위험한지, 우리 몸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대안을 선택하면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그 모든 것을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며 식습관 하나가 사람의 건강을 완전히 바꿔놓는 걸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바로 밥상에서 이 반찬을 줄여야 하는 이유는 물론이고 어떤 반찬으로 바꾸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까지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문제의 반찬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공개해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런 건강 정보를 앞으로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반찬이 위험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나트륨, 즉 소금 때문입니다. 우리가 먹는 짠 반찬 대부분에는 이 나트륨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소금은 음식의 맛을 살리는 중요한 재료지만 문제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김치, 젓갈, 장아찌처럼 발효하거나 절여서 만든 반찬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나트륨이 숨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매 끼니마다 짭조름한 반찬을 조금씩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훌쩍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약 2000mg. 그러니까 소금으로 따지면 한 작은 티스푼 정도입니다. 그런데 김치 한 접시에 들어있는 나트륨만 해도 벌써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건 혈압입니다. 혈압이 높아지면 심장은 더 세게, 더 자주 펌프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장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병, 뇌졸중, 심부전증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혈관은 점점 탄력을 잃고 좁아지고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짠 반찬을 계속 먹게 되면 혈압은 더 쉽게 올라가고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이 터지는 사고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혈압 환자의 상당수는 짜게 먹는 식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온 분들입니다. 문제는 짠맛에 익숙해진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계속 더 짜게 먹는다는 점입니다. 간을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기준치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중독처럼 짠맛을 더 원하게 되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이 반찬이 또 하나 우리 몸의 치명적인 이유는 바로 위장을 서서히 망가뜨린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젓갈이나 장아찌, 그리고 오래된 김치처럼 발효가 많이 된 반찬에는 강한 염분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산성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극적인 성분들이 위 점막을 반복해서 자극하면 결국 위염이나 위궤양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번 밥 먹을 때마다 위장의 사포로 살살 긁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처음엔 아무 증상이 없어도 반복되면 위가 붓고 쓰리고 아프기 시작합니다. 특히 속이 자주 쓰리다거나 식후에 더부룩함이 오래가는 분들은 이미 위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자극이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에 변형이 생기고 심하면 암세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위암 환자들 중 상당수가 평소 맵고 짠 자극적인 반찬을 자주 먹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력까지 있다면 이런 반찬들은 더욱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자극적인 반찬은 식사 중에 물이나 국을 더 많이 마시게 만들어 소화액을 희석시킵니다.
그 결과 위는 더 많은 산을 만들어야 하고 이로 인해 소화기관이 과로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더부룩함, 소화불량, 속쓰림이 반복되면 음식이 즐거운 게 아니라 고통의 원인이 되어버립니다. 이제 슬슬 그럼 뭘 먹어야 하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지금부터는 위장을 지키면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반찬의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씩 짚어드릴 겁니다. 우리 몸의 면역력은 대부분 장에서 시작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장은 단순히 음식물을 소화하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면역세포 중 약 70% 이상이 모여있는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반찬은 이 장 건강마저 무너뜨립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젓갈, 장아찌, 짠 김치 같은 반찬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때로는 보존제나 착색료 같은 화학물질이 들어간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이 장 속 좋은 균들을 줄이고 오히려 해로운 균이 늘어나게 만듭니다. 쉽게 말해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면역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감기, 염증, 피부 트러블은 물론 암세포가 자라기 쉬운 환경까지 조성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장은 나이가 들수록 운동성도 떨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 먹어도 금방 설사나 변비가 오고 장이 예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음식이 잘 흡수되지 않아 영양실조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잘 챙겨 먹어도 장이 망가지면 소용이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은 장이 나빠지면 기분과 감정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장과 뇌는 연결돼 있어서 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장 건강이 나빠진 이후부터 잠이 안 오거나 기분이 가라앉았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쯤 되면 매일 먹는 반찬 하나가 우리 몸 전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조금씩 감이 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렇게 위험한 반찬을 어떻게 줄이고 어떤 대체 반찬을 먹으면 좋을지 실천 가능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아도 맛이 없으면 안 먹게 돼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짜지 않으면서도 입맛을 살릴 수 있는 반찬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반찬 생각보다 많습니다. 단지 우리가 잘 몰랐을 뿐이죠.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건 나물류 반찬입니다. 시금치, 도라지, 고사리, 콩나물 같은 제철 나물들은 소금 없이도 참기름이나 깨소금, 들기름만으로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습니다. 간을 약하게 해도 식감과 고소함 덕분에 입맛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찐 채소나 구운 채소입니다. 양배추나 브로콜리, 단호박, 가지, 당근 등을 쪄서 살짝 식초나 참기름만 곁들이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짠 반찬 못지않게 만족감을 줍니다. 이런 채소들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고 혈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부나 달걀을 활용한 반찬도 매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달걀찜이나 두부 부침은 최소한의 간으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기 때문에 짠맛 없이도 충분히 포만감을 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백질 보충에도 좋아서 근육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간혹 이런 건 맛이 너무 심심해서 못 먹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럴 땐 식초, 레몬즙, 마늘, 생강, 고춧가루 같은 자연 조미료를 활용해보세요. 자극적인 소금 대신 이런 재료들을 쓰면 짠맛 없이도 맛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짠맛 없이도 맛있게 먹는 법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밍밍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2주만 참아보세요. 우리 혀는 생각보다 빠르게 바뀝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이런 반찬들로 어떻게 식단을 짜고 자연스럽게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짜게 먹는 입맛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짜게 먹는 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길들여진 습관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바꾸기 시작하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간을 마지막에만 살짝 넣는 방식입니다. 음식을 할 때 처음부터 간을 맞추기보다는 마지막에 소량만 넣어 간을 조절하세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나트륨 섭취량이 줄어듭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혀는 2주 정도면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밥과 반찬의 비율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반찬은 조금 적게 드셔보세요. 특히 짠 반찬을 밥에 비벼 먹는 습관은 피해야 합니다. 비비면 반찬 양이 많아지고 짠맛도 배로 느껴지게 되니까요. 세 번째는 국이나 찌개의 국물은 최대한 남기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김치찌개, 된장국 같은 걸 자주 드시는데 이 국물 속에 엄청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씩만 떠먹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세요. 네 번째는 조미료 대신 자연 재료 사용하기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 조미료도 과하면 나트륨이 많습니다. 대신 양파, 마늘, 생강, 버섯, 다시마 같은 자연 재료로 감칠맛을 내보세요. 이런 맛에 익숙해지면 짠맛 없이도 훨씬 풍부한 식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집에서 직접 조리해 먹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외식이나 배달 음식은 대부분 짜게 만들어집니다. 반면 집에서는 소금량을 조절할 수 있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조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번거로워도 점차 간단한 메뉴부터 익히면 충분히 실천 가능합니다. 이제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는 실천법까지 알게 되셨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식습관을 바꾸면 실제로 어떤 건강 변화가 일어나는지 눈에 보이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설마 반찬 하나 바꿨다고 그렇게 달라지겠어? 하지만 정말 놀라운 건 딱 그 반찬 하나 바꾼 것만으로도 몸에 분명한 변화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서도 식단을 바꾸고 2에서 3주만 지나면 혈압이 내려가고 속쓰림이 사라졌다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예를 들어 매일 김치와 젓갈을 밥상에서 빼고 대신 나물이나 데친 채소로 바꿨던 70대 여성 환자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매년 고혈압 약을 2가지씩 드시고 있었는데 식습관을 바꾼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됐습니다. 결국 의사와 상의 후 약 하나를 줄일 수 있었고요. 이처럼 음식은 약만큼 강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위장약을 달고 살던 한 어르신이 있었습니다. 매 끼니 장아찌와 찌개를 빠뜨리지 않았던 분이었죠. 그런데 그분도 식단을 바꾸고 나서 한 달쯤 지나자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고 위내시경에서도 위 점막 염증이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단지 병원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로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좋은 건 이런 변화를 느끼면 더 이상 억지로 건강식을 먹을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몸이 가벼워지고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식습관이 유지됩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젊을 때보다 몸이 빠르게 반응합니다. 짠 음식을 줄이면 손발 붓는 게 덜해지고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줄어드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운이 덜 빠지고 하루가 좀 더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 밥상 위에 어떤 반찬이 올라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내용에서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줄여야 할 대표적인 반찬의 정체를 명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죽음으로 가는 1위 반찬이 뭔가요? 바로 젓갈입니다. 창란젓, 오징어젓, 명란젓, 새우젓 등 우리가 흔히 밥도둑이라고 부르는 이 반찬들이 사실 건강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대표 주자입니다. 젓갈의 문제는 단순히 짜다는 걸 넘어서 있습니다. 젓갈 한 큰술에는 평균 800에서 10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는데 이건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걸 한 끼에 한두 숟갈씩 드시죠. 하루 3끼면 이미 기준치를 훌쩍 넘기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젓갈은 보관 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 염분뿐만 아니라 방부제나 발색제 같은 첨가물이 들어간 경우도 많습니다. 이 성분들이 간과 신장, 위장에 부담을 줍니다. 특히 짜고 자극적인 맛이 위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염증을 유발하고 심할 경우 위암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젓갈은 고농축된 단백질이기 때문에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해독과 배설의 부담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을 앓고 있는 시니어분들에게는 말 그대로 조용한 독이 될 수 있는 반찬입니다.
물론 젓갈이 우리 식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전통 음식인 건 사실입니다. 김장할 때 쓰거나 찌개에 풍미를 더할 때 좋은 재료이기도 하죠. 하지만 문제는 이걸 반찬으로 습관처럼 먹을 때입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게 더 위험하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젓갈을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줄이는 법을 아는 겁니다. 젓갈을 아예 끊는 건 쉽지 않다는 거 잘 압니다. 평생 먹어온 입맛이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죠. 그래서 오늘은 젓갈을 무리 없이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과 젓갈을 대신할 수 있는 맛있는 반찬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젓갈을 메인 반찬이 아니라 양념으로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찌개를 끓일 때 한 스푼만 넣어서 감칠맛을 더하고 밥 반찬으로 따로 먹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하면 젓갈의 맛은 살리면서도 나트륨 섭취는 확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량만 덜어 먹는 습관입니다. 통째로 식탁에 올리지 말고 아주 소량만 개인 접시에 덜어놓고 먹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 방법만으로도 섭취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눈에 많이 보이면 많이 먹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대체 반찬을 먼저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젓갈 생각이 날 때 먼저 나물무침, 달걀찜, 데친 채소, 구운 버섯 같은 건강한 반찬을 입에 넣어보세요. 그러면 짠맛에 대한 갈증이 덜해지고 젓갈을 조금만 먹어도 만족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입맛을 돌릴 수 있는 천연 양념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마늘, 생강, 고추, 식초, 참기름, 들깨가루 같은 재료들은 강한 맛을 내주면서도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이 재료들로 만든 나물무침이나 볶음 요리는 짜지 않아도 입에 착 감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가족과 함께 실천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혼자 식탁 위에서 젓갈 줄이기는 어렵습니다. 같이 먹는 가족이 함께 덜 짜게 먹고 건강한 반찬을 준비하면 훨씬 쉽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건강이 내 식습관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기도 하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하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를 드릴게요. 작지만 확실한 변화,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특히 젓갈 같은 고나트륨 반찬은 혈압을 높이고 위장을 자극하며 장내 환경을 망가뜨려 면역력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사실, 이제는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 어렵지 않게 시작해보세요. 1단계는 식탁 위 짠 반찬을 한두 개만 줄이는 것입니다. 매번 먹던 젓갈이나 장아찌를 하루 건너 한 번만 올려보세요. 2단계는 건강한 대체 반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물무침, 데친 채소, 달걀찜, 두부구이 같은 반찬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짠 반찬 생각도 덜 나게 됩니다. 3단계는 짠맛 대신 다른 맛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참기름, 깨소금, 마늘, 고추, 식초 같은 자연스러운 맛에 입맛을 길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점점 짜지 않게 먹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어느새 건강도 입맛도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겁니다. 물론 익숙한 맛을 버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끔은 다시 짜게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가족의 반응이 걱정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한 투자입니다. 하루하루 실천하다 보면 몸이 먼저 그 효과를 알려줄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요즘은 혈압도 괜찮고 소화도 잘 돼요, 덜 짜게 먹었더니 입맛이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아무리 좋은 약도 대신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한 변화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지만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작은 실천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면 꼭 한번 공유해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것만큼 값진 일은 없으니까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이 120세까지 건강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